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죠. 내란 진압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때 무엇을 차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들어오나 보죠. 오픈 프라이머리 뭐 좋아요. 근데 그거에서 누구누구가 끼어들겠습니까? 조국 혁신당만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뭐 문제 안 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낙연 쪽 애들도 기어 들어와 가지고 쌩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낙연 다시 출마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발목 잡을 거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놈이 누구겠어요? 조국 혁신당에 지금 조국 대표 없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 없죠? 나올 수 있는 사람 지금 결국 따지고 보면 이낙연 뿐이잖아. 이낙연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지난번처럼 깐족대면서 긁어댈 거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 기회를 또 열어주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우,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 아닙니다. 윤석열 빨리 다시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데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새에 검찰이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지금 검찰 윤석열을 재구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내란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입장 바꿔서 내란에 진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거 어느 쪽에 설까를 지금 막 자기들끼리 한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내란에 가담하게 된다면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윤석열 공소기각이 나오도록 재판을 유도를 할 겁니다. 반면에 내란 진압에 동참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재구속할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그 기로에 서 있고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두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내란에 가담하겠다고 윤석열 편에 서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윤석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스톱됩니다. 검찰 공소기각 나오게끔 재판을 유도를 할 거예요. 지기현 판사 그러면 냉큼 잘 됐구나 하고 윤석열 풀어줘 버릴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검찰이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에 동참하겠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윤석열을 재구속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놈들이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란이 다시 재발하느냐, 내란을 여기서 진압시키느냐 중대한 분수정이 될 겁니다. 아직 내란 진압 안 됐어요. 윤석열 탄핵에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윤석열 탄핵만 되면 다 끝난다. 걱정하지 마. 아니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윤석열 감옥 보내야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죠. 그래야지 내란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 안 끝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검찰 지금도 호시탐탐 내란에 가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든 간에 이 진압의 도구로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지 지금 한 달째예요. 3월 7일에 석방됐으니까 이제 4월 7일 딱 한 달입니다.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파면됨으로 인해서 사실 검찰은 좀 곤란해졌습니다. 자기들은 석방을 시켜줬는데 탄핵이 돼버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 행위가 맞다라고 못 박아줬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지가 계엄령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3월 초나 중순에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3월 13일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리게 된 겁니다. 왜 못 내리게 됐느냐고요? 윤석열을 석방하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절차상 문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이 있네, 없네, 구속기간이 넘었네, 말았네 하는 이런 디테일한 문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경우라면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을 그런 사안들이 윤석열한테는 문제가 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는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거 가지고 시비를 털겠구나. 또는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윤석열을 탄핵 안 시켜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월 13일에 나와야 했을 윤석열 탄핵 선고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관들만 욕하고 있죠. 아니요, 실은 이번 사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느려지게 된 이유, 질질 늘어지게 된 이유, 원인의 90%는 검찰하고 지귀현 판사입니다. 이들이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지 않았다면 탄핵 선고 진작에 났어요. 왜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한 이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이유는 절차상 하자,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차상 하자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있는 소지를 다 없애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복형이니 조한창이니 하는 이네들이 절차를 문제 삼아서 결론을 미루자고 때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기현 판사와 검찰이 진짜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검찰 덕분이다. 물론 지기현이가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설마 지기현이가 지 혼자서 그 큰일을 했겠냐? 걔 그럴 수 있는 애가 못 된다. 지기현이 걔 소심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큰일 할 수 있는 애가 못 돼. 자, 그런 지기현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버렸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소심한 지기현이 다 어디론가에서 연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서초동 바닥에 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얘기가 맞아요. 자, 제가 법원 검찰 쪽을 취재하다 보면은 어렴풋하게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법원 검찰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나 간혹 가다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판사나 검사 그 개인보다 그 뒤에 있는 무언가가 결론을 내렸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어둠 속에 있는 실세, 숨어 있는 조종자, 아니 그런 세력, 그런 조직이 있구나. 마치 뭐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이번에 윤석열의 석방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검찰 혹은 지기현 이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검사는 일부러 실수하는 척했고, 변호사는 그 실수를 딱 포착해서 일러주는 척을 하고, 판사는 그것을 발견한 척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내용상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짜여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지기현 판사는 절차상 하자를 꼬투리 삼았습니다. 뭐 구속기간 산정을 일 기준으로 하느냐, 시간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 이게 뭐예요?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적용받지 못한,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판사, 검사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사실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지면 제일 유리한 게 뭐냐? 일반인들은 잘 몰라. 하지만 판검사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꿍짝꿍짝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엄청 전문적인 척 할 수도 있죠. 그게 절차상 하자니 어쩌니 하는 거, 뭐 위수정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귀현이가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지면서 윤석열을 석방해 주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지면서 헌재 결정에 시비를 터는 놈이 생기겠구나.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차상 하자를 없애거나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우회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 문영배 말고 김복형이나 조한창, 정영식 같이 말 그대로 절차를 물고 늘어지는 진짜 지기현처럼, 그러니까 헌재에 있는 지기현인 거지, 그렇게처럼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탄핵 선고가 늦어진 겁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늦어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8대 0으로 파면 선고가 났지만 우리가 계속 찝찝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겁니다. 절차법, 증거법,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구나. 자, 근데 이 문제는 다 누가 벌인 짓이다? 사실은 검찰 뒤에 있는 어떤 딥스테이트, 뭐 그런 애들이겠죠. 자, 그랬던 검찰이 이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잡아넣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내란으로 잡아넣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 척하고 윤석열을 잡아넣으려고 하면은 민주당이 좀 봐줘야 돼, 검찰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검찰에 속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시민들은 검찰한테 엄청 많이 당해왔습니다. 마치 검찰이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마치 적폐를 스스로 검찰이 척결해 줄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알고 보니까 검찰이야말로 적폐의 본진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 사람도 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박근혜가 날아가는 과정 일종의 그런 거였죠.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도 검찰은 처음에는 윤석열을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지. 속마음으로는 윤석열을 살려주고 싶었겠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민주당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절대 이번만큼은 검찰한테 속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그러면 야, 니들 하지 말고 공수처로 보내. 뭐 이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삔또가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시켜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내란에 가담을 한 거죠. 검찰은 이런 내란 가담 행위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아마 검찰은 그 여세를 몰아서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 나오게 만들고 싶었을 거야. 근데 결국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이제 검찰로서는 다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의 편에 서서 내란을 동조할 것이냐,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윤석열을 버리고 내란 진압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의 최대 숙제이자 딜레마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잡아 가두고 재구속하는 방법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검찰이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미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검찰도 윤석열과 똑같은 놈, 검찰이야말로 내란의 본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검찰이 윤석열을 재구속한다고 해서 검찰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란군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한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꺾였죠.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반란군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려고 한다면 윤석열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풀어준다? 재판에서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또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반란군에 가담을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에 들어갈 것이냐. 검찰로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반란군에 가담을 하자니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란 진압에 가담하자니 별로 얻어먹을 게 없는 거야. 게다가 지금 심우정 여기저기에 지금 걸려 있죠. 딸 문제로 지금 심우정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심우정이 미국 주식까지 샀다며, 이 와중에. 참. 심우정은 향후 공수처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심우정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줄죠. 검찰의 수장조차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을 재구속하면 될까? 윤석열 재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많죠. 윤석열 재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엄청 많습니다. 당장 공무집행 방해가 있죠. 윤석열 이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경호처 차장 김성원 차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라든지 수사 사료에 보면은 윤석열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윤석열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아마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이것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 뿐만 아닙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이른바 경로 수사 외압 파문,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마련돼 있죠. 윤석열이 외압의 핵심이자 최수근 상병 사망의 그 의혹의 핵심이라는 거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명태균 파문 등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지 코보나 컨텐츠 후원금 등 뇌물 의혹이라든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재구속 사유는 쌓여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한동훈이가 일부러 져준 사건,
원고는 윤석열, 피고는 한동훈. 이 사건, 바로 윤석열 징계 취소 사건에서 한동훈이가 일부러 고의 패소한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 사건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윤석열이 재구속될 수 있는 사유는 쌓였다는 거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든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든지 또는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든지 다 사유가 됩니다. 사유는 쌓였어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쉽게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기도 어려워. 설령 검찰이 야, 우리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자, 우리 내란 진압에 동참하자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검찰이 또 뭔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관할이 어디다? 공수처 관할입니다.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 검찰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재구속 사유를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그 재구속 사유는 전부 다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재구속을 한다기보다 공수처가 재구속할 가능성이 더 커진 사건이고 공수처가 명분이 훨씬 있죠. 게다가 여론은 검찰보다는 공수처에 훨씬 우호적입니다. 게다가 심우정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검찰로서는 선택지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검찰 내부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검찰 니들 어쩔 건데? 윤석열 이제 탄핵됐고 쫓겨났어. 이제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야. 다음 차례는 검찰이 될 것 같은데 니들 어쩔 건데? 검찰의 내부 얘기를 들어봤더니 백인백색 말이 다 틀려. 이미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이 상실이 됐다는 겁니다. 심우정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해. 여기저기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야, 우리가 여기서 뭐 하면 뭐 하겠노?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다. 의미 없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게 정상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검찰이 뭐 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누구 때문에? 심우정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을 바꿔 탄다 한들 누가 검찰을 거들떠나 보겠느냐. 지금에 와서 검찰이 윤석열 잡아 가둔다 어쩐다 한들 누가 검찰을 가만 놔두겠냐. 검찰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 어렵다. 이제 말 바꿔 타봤자 소용없다.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에 가담을 해서 윤석열을 민주당 정권에 갖다 바쳐서 검찰 조직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이미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뭘 하려는 게 오히려 더 우습다. 오히려 더 바보 같다. 가만히나 있으면 창피함이나 면할 거다.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 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사실 이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죠.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이 무슨 짓을 했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내란 과정에서 검찰은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미 검찰은 회생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깔끔하게 반란군이 되자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어. 하지만 지금 검찰의 입장은 어느 쪽에도 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미 검찰은 90점을 상실한 거죠. 내부적으로 리더십도 상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심점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계획도 없고요. 각자 각계격파식으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 검찰이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검찰은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검찰은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뭐 그런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차라리 검찰 복지부동하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공수처가 대신 처리하는 게 저는 차라리 맞다고 봐요. 공수처와 경찰이 합심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요. 검찰이 정말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윤석열을 받쳐봤자 소용없고 차라리 우리 깔끔하게 반란군이 되자라고 할 경우 검찰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이때부터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짓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하고 막 물타기를 시도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또 털어가지고 또 기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내란 사건이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야, 이재명도 풀어줬고 문재인도 풀어줬으니 윤석열도 풀어줘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이 이제는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서 뭐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검찰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윤석열을 바쳤을 때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칠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봤자 자기들한테 살아날 구멍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반란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개헌이라고 아이고 참 세상 편하게 산다. 그죠?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